핵심 개념 100, 그 가운데 탁월성, 즉 아레테라는 개념이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탁월성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도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휘어잡고 있는 핵심어 중 핵심어입니다. 이런 탁월성은 자유, 평등, 경쟁 등의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원을 고대 그리스 문명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는 고대 그리스에서의 탁월성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탁월성, 즉 흔한 말로 아레테는 원래 고차적인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사물이나 사람에서 그 부류의 특이성이 있을 수 있고 그 특이성에 따른 최선의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최선의 상태를 가리켜 아레테, 탁월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태의 실현을 본 하나의 사물이나 한 개인은 자기가 속한 부류에서 가장 훌륭한 사물이요, 가장 탁월한 인간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경우 그것의 아레테는 내가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그것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는 것입니다. 칼에서는 가장 잘 드는 것이 그것의 아레테입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의 컴퓨터다움, 칼의 칼다움이 곧 그것들의 아레테, 탁월성입니다. 이는 사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의 아레테는 잘 듣는 것이고 눈의 아레테는 가장 잘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직업과 관련해서도 제화공의 아레테는 구두를 가장 잘 만드는 것이요, 농부의 아레테는 농사를 가장 잘 짓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기능, 즉 할 일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제 특정한 부류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일반의 탁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탁월성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기능, 할 일을 가장 잘 발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아레테는 사람한테 고유한 기능을 가장 훌륭하게 잘 발휘함으로써 실현되는 상태, 자신의 일에 능한 상태,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사람한테만 고유한 기능,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우리 잠시 후에 미뤄두고 아레테의 개념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레테는 원래 전쟁의 신 아레스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따라서 아레테는 처음에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탁월한 인간은 용기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호메데우스에서 사람의 아레테는 용기였습니다. 일리아스 각권은 용기 있는 사람들의 전공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이런 탁월성은 소피스트에 이르게 되면 한층 더 이제 문제거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가 스스로 아레테의 교사로 자처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레테의 교사라고 하는 것은 아레테의 실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소피스트는 이처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아레테를 가르쳐 주겠다고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겠다고 하는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능한 것, 바로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신 출세하는 일은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입신 출세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누구에게나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남보다 탁월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정말로 개인적인 일 처리를 능하게 해주고 입신 출세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 주장을 펴는 데 있어서 능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강한 주장을 약하게 만들고 자신의 약한 주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수사술의 힘이죠. 이 힘이 사람들로 하여금 명성을 얻게 했고 이 힘을 가진 자가 탁월해 보이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소피스트들이 가르친다고 내세운 아레테,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서는 수사술, 말재주죠. 그것에 능한 것이 곧 아레테였습니다.
하지만 소피스트들이 이런 의미의 아레테를 가르치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것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안고 있는 위험성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직시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탁월성, 사람의 사람다움은 소피스트들이 내세우는 그런 것일 수 없음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아레테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아레테는 에피스테메다라고 하는 명제를 내세웠습니다. 이 명제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사람다움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람 고유의 기능 내지는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선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탁월한 제화공이나 탁월한 농부가 되려면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고유의 기능 내지는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탁월성은 사람으로서의 할 일 내지 사람의 고유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실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고유의 기능이란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인간의 혼이란 말로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죠. 마음 속에서 찾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혼 속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고유의 기능이 있으며 그 기능이야말로 로고스,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탁월성은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의 훌륭한 수행에서 실현됩니다. 그러니 이성의 기능의 훌륭한 수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은 곰곰이 음미해 볼 필요도 있겠죠. 이런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계속 발전됩니다. 이들은 사람의 고유의 기능을 소크라테스와는 좀 다르게 누스, 히란 말로 누스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는 그걸 정신이라고 합니다. 정신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누스는 인간다움 내지 탁월성의 최상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고유의 기능인 누스를 지속적으로 훌륭하게 발휘할 때 실현되는 상태, 바로 그런 상태야말로 이들에게 있어서 탁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 바로 그것이 훌륭한 삶이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을 탁월성에 따른 혼 혹은 정신의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파이돈이라고 하는 대화편에서 바로 이 탁월성을 크게 두 종류로 말합니다. 하나는 철학 혹은 이성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습관과 단련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국가라는 대화편에서 들고 있는 지혜에 해당될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그 밖의 시민적 또는 민중적 데모티케 아레테 드릴 것입니다. 이 얘기는 플라톤이 탁월성을 보통 개인의 어떤 지적인 탁월성만이 아니고 시민적 자질로서의 탁월성을 함께 언급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이론적으로 더 확대시켜서 아레테를 윤리적인 아레테하고 지적인 아레테로 나누고 앞의 것은 습관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뒤의 것은 가르침, 교육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레테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인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학자들은 이런 의미에서의 탁월성, 아레테 교육을 중시했죠. 그들은 이것을 파이데이아라고 했습니다. 히란 말로 파이데이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원전 5세기에 처음 등장한 파이데이아는 본래 어린이를 뜻하는 파이스의 양육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 혹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인간 교양, 다시 말해서 인간성 또는 사람다움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리스 학자들은 이런 파이데이아를 그 당시 사회에 확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후에 로마 학자들은 이 파이데이아를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옮겼습니다. 후마니타스는 인간성, 사람다움 또는 교양을 갖춘 상태 등을 두루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특히 키케로는 사람다움과 지적, 도덕적 교양을 형성하는 그런 학문, 그것을 라틴어로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를 무엇보다도 수사학을 비롯한 인문학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는 15세기 초에 이르러서 구체적으로 5개의 인문 과목, 즉 문법, 수사술, 시학, 역사, 도덕 철학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즉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학문이 인문학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의 교육이 바로 후마니타스 교육입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의 파이데이아까지, 더 나아가서 탁월성을 의미하는 아레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후마니타스 교육, 바로 그것은 사람다움, 인간의 탁월성 형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